어머, 이게 뭐예요? 하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중이라서. 청소 중이면 뭐예요? 정말 생각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최석현입니다. 최석현 씨, 나이가 몇 살이에요? 55살입니다. 55살이나 되신 분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세요? 사람 다니는 곳에 바닥을 이렇게 적게 해놓으면 어떡해요? 미끄러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하연은 팔짱을 끼고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청소업체에서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상식도 없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의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말입니다. 미안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닦아요. 알겠습니다. 알겠다고요? 정말 아실까요? 당신 같은 분들은 말만 알겠다고 하고 또 똑같이 해요. 하연은 한숨을 크게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튼 빨리 처리하세요. 나는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아서 바닥을 다시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너는 안 되겠다. 야간 청소부로 변장한 재벌 회장이 예비 며느리의 충격적인 민낯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대한건설 그룹 본사 60층 회장실에서 최도연은 창밖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위험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그는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이끌어온 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비공개 경영을 고수하는 인물로도 유명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는 물론 사내 행사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선 아들 최태준의 모습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4세의 태준은 그룹 내 계열사인 대한종합상사의 전략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을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소식인가 보구나. 네, 결혼 이야기입니다.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는데 승낙을 받았습니다. 도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30년 넘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경험으로 상대방의 진심을 읽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태준아.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구나. 협력사인 한경인테리어 박 대표의 딸 박하연이에요. 나이는 30살이고요. 현재 저희 그룹 해외사업본부 해외투자 파트에서 책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태준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하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해외 출장 중 찍은 사진들과 각종 비즈니스 미팅 장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와서 해외 투자 업무를 맡고 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능숙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요. 도연은 사진들을 차례로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경인테리어 박 대표와는 오랜 협력사 관계였고 박 대표와는 신뢰를 오랫동안 쌓아서 믿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수많은 사업가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봐온 그의 직감이 미묘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연이가 아버지를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해외에 있었고 회사에 들어온 후에도 해외 출장이 많아서 공식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도연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철저히 비공개 경영을 고수하다 보니 그룹 직원들 중에서도 임원급 이상만이 가끔 회의석상에서 잠깐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물며 해외 업무가 많은 직원이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예비 신부를 직접 만나볼 기회가 있어야겠구나. 물론이죠. 다음 주에 정식 상견례를 하려고 하는데 태준아, 아버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예비 신부를 알아보고 싶구나. 도연의 눈빛에 특별한 계획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품격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만의 방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보기 어렵다. 특히 똑똑하고 교육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지. 태주는 아버지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아버지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걱정하지 마라. 다만 상견례 전에 아버지, 나름의 방식으로 너의 예비 신부를 관찰해보고 싶을 뿐이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 도연은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대표의 딸이라면 분명 예의범절과 교육은 완벽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품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권력과 지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본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도연은 서랍에서 대한건설그룹 조직도를 꺼냈습니다. 수많은 계열사와 협력업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조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사 건물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를 찾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30년간 최고 자리에만 있었으니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관찰해 볼 때가 되었군. 도연은 비서실에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야, 내일 아침 일찍 나에게 와라. 특별한 일을 맡길 것이 있다.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곧 시작될 특별한 조사를 생각하니 오랜만에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연은 신뢰할 수 있는 비서실장 김정호를 불렀습니다. 정호야,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본사 야간 청소팀에 나를 넣어야 한다. 완전히 비밀리에 말이다. 김정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20년간 도연을 보좌해온 그도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정체가 밝혀지면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20년 동안 나와 함께 일한 내 실력을 믿는다. 김정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하면 될까요? 이틀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라. 그리고 정호야,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은 태준에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틀 후 도연은 처음으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평생 맞춤 정장만 입고 살아온 그에게 파란색 작업복은 낯선 감촉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머리를 뒤로 넘겨빗고 값비싼 시계 대신 10,000원짜리 디지털 시계를 찼습니다. 저녁 9시 30분 대한건설 본사 지하 1층 청소팀 대기실에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60층 높이의 유리탑 건물을 올려다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수십 년간 이 건물을 오가면서도 지하 청소팀 공간은 처음 와보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순애 팀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네, 최석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석현 씨. 이력서 봤어요? 경력이 많으시네요. 반가워요. 박순애 팀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에 박인 굳은 살과 세월의 흔적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기 청소 구역이 넓어서 처음엔 힘들 거예요. 그래도 다들 좋은 분들이니까 적응 금방 하실 거예요. 팀장의 안내를 받아 라커룸에서 청소 도구들을 받았습니다. 걸레, 청소용 세제, 쓰레기 봉투, 밀대. 평생 손에 잡아본 적 없는 도구들이었습니다. 석현 씨는 25층부터 35층까지 담당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각 층마다 청소용품 보관함이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정받은 층수를 확인했습니다. 25층부터 35층이라. 자신의 회장실이 있는 47층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지만 언젠가는 그곳도 청소하게 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첫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에 올라간 도연은 잠시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수없이 지나다닌 복도였습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은 시간, 대부분의 사무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보는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걸레를 물에 적시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30년간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몸에는 육체 노동이 낯설었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 혼자 중얼거리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무실 하나하나를 돌며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을 닦았습니다. 어떤 사무실에서는 야근하는 직원들과 마주쳤습니다. 수고하세요. 몇몇은 인사를 건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간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의 인사와 관심을 받던 그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첫 번째 휴식 시간이 왔습니다. 지하 휴게실에서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컵라면을 먹으며 도연은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애들 학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우리 집 전세 계약 만료되는데 보증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건강이 최고야. 아프면 일도 못하고 병원비도 부담이고. 그들의 현실적인 고민들을 듣는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삶의 무게였습니다. 새벽 2시, 도연은 30층 복도에서 야근 중인 직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보니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박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청소 도구에 집중하는 척하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하연은 그의 앞을 지나가면서 바닥에 놓인 청소용 양동이를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물이 도연에게 튀었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저기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연은 그제야 멈춰서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뭐죠? 발로 양동이를 밀어버려서 저한테 물이 튀었습니다. 아, 네. 그러게 길 한복판에 물건을 왜 놔두세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하연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다시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젖은 작업복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준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능력 있고 품격 있는 약혼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새벽 6시 첫날 근무가 끝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도연은 온몸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중요한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휴대폰으로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날 것 같다. 너도 업무에 집중하고
하연이와 좋은 시간 보내라. 하지만 진실은 이제 막 시작된 조사였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하루 이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며칠 더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이제 제대로 확인해보자. 첫 번째 만남 이후 도연은 더욱 신중하게 박하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며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해외 투자 파트 책임자인 그녀는 자주 야근을 했고 새벽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도연은 하연의 두 가지 얼굴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에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과 밤에 혼자이거나 청소 직원들과 마주했을 때의 모습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32층에서 청소를 하던 중 하연이 동료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네, 김 과장님. 내일 회의 자료 준비는 제가 다 해놓을게요. 아,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필요한 차트도 미리 준비해드릴게요. 목소리는 다정하고 배려심 넘쳤습니다. 전화를 끊은 하연은 잠시 복도에 서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팀 선임인 오미경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55세의 오미경은 15년간 이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좀 하겠습니다. 오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연 앞쪽 바닥에 커피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연은 오미경을 쳐다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벌써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왜 이제야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층 청소가 늦어져서. 변명은 그만하고요. 저희가 야근하는 거 몰라요? 바닥이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미경은 고개를 숙이며 재빨리 걸레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다가 청소용 세제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플라스틱 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 정말! 하연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습니다. 이 조용한 새벽 시간에 이런 큰 소음을 내면 어떡하냐고요? 이 시간까지 야근하는 직원들한테 방해된다는 생각 안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제대로 일 좀 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런 식이면 청소업체 바꿔달라고 윗선에 얘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오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세제병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직원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을 본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빨리 치우고 가세요. 내일부터는 시간 좀 지켜서 와요. 하연은 차갑게 말하고는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미경은 혼자 남아서 조용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오미경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항상 저런가요? 글쎄요. 처음엔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 좀 그래요. 특히 야근할 때는 더 예민하신 것 같아요.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미경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연이 28층을 청소하고 있을 때
하연이 경비 직원과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영업시간 외에는 택배 받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택배는 급하다고 해서 급하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한낱 경비가 멋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60세가 넘어 보이는 경비 직원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이미 몇 번째예요? 정말 답답하네요. 하연은 팔짱을 끼고 경비 직원을 째려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이런 간단한 것도 기억 못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경비업체에 직접 얘기할 거예요. 경비 직원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경비 직원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자신의 딸뻘되는 사람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날 밤에도 야근을 했습니다. 도연이 30층을 청소하고 있을 때 하연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태준에게서 온 메시지인 것 같았습니다. 하연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빠, 나도 보고 싶어요. 내일 저녁에 만날까요? 하연이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경비 직원을 혼내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달콤하고 애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걸레를 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극명한 이중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준 앞에서는 완벽한 연인의 모습을 보이겠지만 정작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냉혹했습니다. 그날 오전 6시 근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관찰로 하연의 본 모습을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겉으로는 능력 있고 교양 있는 여성이지만 실제로는 약자에게 폭력적이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태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될 수는 없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간의 관찰 끝에 도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하연의 이중적인 모습을 충분히 확인했고 더 이상 지켜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태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지 고민할 시간이었습니다. 청소일 마지막 날 밤 하연은 예상대로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부러 하연의 사무실 앞에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기가 많은 걸레로 닦아서 바닥을 일부러 젖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하연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던 그녀는 젖은 바닥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하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중이라서. 청소 중이면 뭐예요? 바닥이 이렇게 젖어 있으면 어떡해요? 서류 떨어뜨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말 생각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최석현입니다. 최석현 씨, 나이가 몇 살이에요? 55살입니다. 55살이나 되신 분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세요? 사람 다니는 곳에 바닥을 이렇게 적게 해놓으면 어떡해요? 미끄러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하연은 팔짱을 끼고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청소업체에서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상식도 없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의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말입니다. 미안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닦아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람 없을 때 하든지 아니면 구역을 나눠서 하든지 해요. 이런 식으로 무작정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알겠다고요? 정말 아실까요? 당신 같은 분들은 말만 알겠다고 하고 또 똑같이 해요. 하연은 한숨을 크게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튼 빨리 처리하세요. 나는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아서 바닥을 다시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너는 안 되겠다. 다음 날 오전, 도연은 비서실장 김정호를 불렀습니다. 정호야, 오늘 오후에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해라. 무슨 특별한 안건이 있으신가요? 우리 임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직접 참석할 것이고 해외 투자 파트박 하연도 참석시켜라. 김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 특정 직원을 지목하는 것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대한건설 본사 50층 대회의실, 각 부서 임원들과 핵심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준도 전략기획실장 자격으로 참석했고 해외 투자 파트 책임자인 하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비서실장 김정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특별히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십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본 적이 없던 그녀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하연은 잠시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가면서 하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젯밤 복도에서 만난 청소부 최석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 그룹 회장 최도연입니다. 도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태주는 아버지가 왜 갑자기 회의에 참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연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 동안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야간 청소팀에서 최석현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품격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하연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일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청소 직원들을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도연은 하연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 파트박 하연 책임자입니다. 하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깜짝 놀라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박하연 씨는 동료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청소 직원들과 경비 직원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차분히 지난 일주일간 목격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오미경 할머니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일, 경비 직원을 나이까지 언급하며 무시한 일, 그리고 어젯밤 자신을 대한 태도까지. 어젯밤 저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55살이나 되신 분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세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상식도 없어요. 회의실이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존중과 상생입니다. 하지만 박하연 씨의 행동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태주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박하연 씨, 할 말이 있다면 해보세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죄송하다는 것입니까? 저에게? 아니면 당신이 모욕한 그분들에게? 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으로 약자를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지위나 학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됩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때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똑같이 예의를 지킨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회사도 사람도 성장한다. 이것이 우리 대한건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박하연 씨, 당신의 능력과 학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은 우리 대한건설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도연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모든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의 중추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대한건설의 이미지가 됩니다. 부하 직원들은 물론 청소 직원, 경비 직원,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 대한건설과는 어울릴 수 없습니다. 이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연은 잠시 멈춘 후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다들 잘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주는 하연과 단둘이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모두 조용히 자리를 떴고 무거운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하연아, 태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다 사실이야? 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도 부정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대답하지 않아?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태준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모르게! 55살 어른에게! 저런 말을 모르게 한다고! 태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능력도 있고 마음씨도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뭐야?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들한테 그런 식으로 대했다고? 하연은 눈물을 흘렸지만 태준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태준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았어. 이런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 태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연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약혼은 취소야. 그리고 하연아, 너도 이 회사에 더 있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들어와라. 태준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솔직히 많이 충격받았어요.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도연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아. 사람을 보는 눈은 경험으로 생기는 거다. 너는 아직 젊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살았으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차리신 거예요?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터득한 거야. 사람의 진짜 모습은 권력이 있을 때,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만날 때 드러나거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순진한 게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해져야겠지. 특히 결혼 상대는 말이야. 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할게요. 도연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태준아, 이번 일로 좋은 공부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의 결정을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며칠 후 박하연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대한건설에서 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회사 분위기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도연의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전 직원 대상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직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한건설은 상호 존중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청소, 경비, 시설관리, 협력업체 직원분들의 처우 개선과 복리 후생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급여 인상, 휴게실 환경 개선, 명절 선물 지급,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직원들이 지켜야 할 상호 존중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매월 존중상을 제정해 다른 직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범적인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언론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대한건설 상생경영의 새로운 모델 제시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후 도연은 청소팀장 박순애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박순애 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회장님. 이런 곳까지 불러주시고. 박순애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팀장님, 저번에 같이 일할 때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박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그 최석현이 회장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이 그때 그분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팀장님께서 따뜻하게 대해주신 덕분에 많은 걸 느꼈습니다. 도연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첫 번째 존중상을 팀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팀장님이야말로 진짜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박순애는 눈물을 글썽이며 상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태준과 함께 회사 로비를 걸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청소 직원 휴게실을 둘러보고 경비실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변화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번 일이 없었다면 나도 몰랐을 거야. 가끔은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봐야 진짜 모습이 보이는 법이야. 두 사람은 60층 높이의 유리창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태준아, 회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야.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고. 네. 아버지, 저도 그런 리더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일로 태준이 한층 더 성숙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대한건설의 상호 존중 프로그램은 다른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직원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었고 회사의 사회적 평판도 좋아졌습니다. 태준은 새로운 연인을 사귀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직원들을 대할 때 진정한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회장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교훈을 얻는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청소 직원이 건물 외벽을 닦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간의 청소부 생활이 자신과 회사, 그리고 아들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그 어떤 경영 전략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대한건설은 이제 정말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걸레를 들었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